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파나소닉 FA 영업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영재입니다. 그 전에 일단은 한번 한 뭐 3주 전에 와가지고 일단 이론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때 좀 저희들도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좀 기자재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요거보다 더 이렇게 좀 일본에서 공수를 하는 기자재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뭐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건 좀 사전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갖고 있는 일단 데모기 저희가 이제 영업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 펜텍에서 이 실질적으로 전장 부품으로 많이 쓰시는 저희 제품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타사 제품들을 보면 아 이런 식의 부품들이 이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장비가 구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해가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센서 기초부터 아 이런 제품은 이런 원리가 되는구나, 이런 동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좀 간단한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제품으로 보면은요, 이런 라인업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서가 어떤 제품이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서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자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봤을 때 얘가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식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입광량,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빛에 대한 반사량을 판별하는, 그래서 그거를 신호로 온오프로 주는 그런 센서다,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메이커뿐만 아니라 센서는요, 요 세 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투과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미러 반사, 그 다음에 반사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제품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투과형이라는 거는 본인이 투과를 하는 투광 소자를 갖고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반대해서 수광 소자를 이용해서 그 투과된 빛을 받아가지고 온오프를 내는 타입과 그 다음에 미러 반사, 반사이지만 앞에가 미러로 되는 미러 타입, 그 다음에 반사 타입은 본인이 쏘고 받는 그런 반사 타입, 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광전 센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요게 제일 많이 보시는 겁니다. 전장 하시는 분들, CS 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 부서분들도 여기 보시면요. 거의 모든 센서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구성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L이나 D, 라이트온, 다크온.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라이트온, 다크온이라고 하고요. 입광 온이냐, 차광 온이냐 라는 겁니다. 요 기준은 센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센서가 봤을 때 물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빛이 차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온 출력을 나갈 거냐? 그러면 차광 온이고요. 그 다음에 없다. 센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바로 라이트 온, 입광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투과형, 뭐 미러 반사, 반사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광기는 반드시 이 수광하고 한 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수광기가 고장났는데 수광기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 반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 타입은 요 안에 투광 소자와 수광 소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쏘고 받는다. 요 세 타입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들도 보면요. 각자의 갖고 있는 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투명체를 검출을 한다. 이 센서는 불투명체를 검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센서들을 결정하는 거를 그런 사양을 결정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 뭐 투수광부 이렇게 있고요. 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 비슷한 건데요. 자,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좀.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이제 하실 때 좀 이제 많이 좀 참고로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센서는 이제 고유의 스펙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어떻게 본인들이 자기 담당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처음에는
장비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나는 투과용을 할 거다. 아니다. 나는 미러 반사용을 할 거다. 나는 취부라든가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반사 타입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타입을 먼저 결정을 먼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워크가 샘플이 어떤 거냐. 투명체냐, 아니면 반투명체냐, 아니면 경면체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센서도 경면체를 검출하는 센서, 반투명체, 그다음에 투명체를 검출하는 이런 센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이 제품은 약간의 이제 뭐 외란광이라든가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참고 사항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반드시 이 부품을 취급하는 이 업체들과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서 선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거의 기준으로 처음에는 합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면은 이제 바로바로 그 워크를 보고서는 판별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런 선정 기준을 갖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런 게 가끔 이제 아마 장비상에서도요, 이 물류 컨베어, 특히 이제 컨베어상이라든가 이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센서를 막 다닥다닥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연결해서 붙인다라고 할 때는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투광부가 투광부대로 모아주고 수광부는 수광부가 있는데 각자의 영역대가 있습니다. 이 영역대라는 거는요, 모든 센서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같이 부딪히는 어딘가에서 부딪히는 그 같은 어떤 공통된 그 영역이 생기겠죠. 그러면 원래 얘하고 같은 짝인데 얘하고가 아니라 얘가 한 빛을 보내는데 이 수광부 두 개에서 빛이 온 출력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상호 간섭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에 대한 외란강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대각으로 사용을 하거나 대각으로 놓거나 아니면 취부를 좀 더 띄우거나 아니면은 센서 자체를 상호 간섭이 없는 타입, 상호 간섭 방지가 들어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센서로 선정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해결책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리를 좀 띄어서 불감대를 없애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뭐 반사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상호 간섭이 생긴다. 외란강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조명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센서도 전부 다 그런 그 반사되는 양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이제 그 장비상에서 보시면은 조명을 너무 근접하게 설치를 하신다고 보면요. 특히 그 비전 쪽 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변이 센서라든가 다른 어떤 그 빛에 대한 민감한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이 장비 운영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제가 이런 외란강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각을 준다든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태양광도 태양광 고유의 이 광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영역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센서는 보통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잘 드리긴 하는데 한번 구입하셨을 때 뭐 비싼 센서 당연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전기를 얘들도 다 먹기 때문에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인가가 되면요. 저희는 보통 100%라고 했을 때는 한 80% 정도의 이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걸 전기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100% 풀파워로 다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스트레스 영향에 따라서 이 제품이 이 수명이 다운이 됩니다. 이건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요. 모든 메이커들 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 하나가 이런 어떤 오염 물질이거든요. 보통 전자 관련된 IT 관련된 업체들에서는 오염 대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쪽에 가면요. 이 어떤 그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먼지, 이물질 이런 부분들이 센서의 어떤 틈새라든가 아니면 렌즈 앞에 묻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 외의 사항인데요. 대부분 요 사항 말씀드릴 땐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IP 시간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담당하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장비를 운용하시는데 IP 규격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엔드유저 삼성이든 LG든 어디든 뭐 장비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부품들도 전부 다 그 IP 규격이라는 게 다 따고 있습니다. 없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IP 규격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일본이나 저희 한국이나 아니면 저희가 유럽 CE 같은 경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그 관련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IP라고 하는데요. 자, IP라고 하면요. 뒤에 보면 숫자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64, 65, 67, 68, 69, 뭐 7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시성 숫자 같은 경우는 인체 및 고형 이물질에 대한 보호 구조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숫자는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구조냐. 그러니까 뒤에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방수 구조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0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 6등급일 겁니다. 분진이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다라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6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제2자,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자, 어떤 그 구조냐, 내수냐, 66이냐, 67이냐, 68이냐,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방수인데 물에 담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있으면은 어느 제품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요거 방수 구조는 다들 메이커마다 특징인데요.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으면 30cm로 잠근 다음에 뭐 1분간, 2분간, 3분간 센서 사양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뒤에 방수 구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당연히 스펙 아웃이고요. 그 이상이 되면 스펙 온으로 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시계처럼 그런 방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광전 센서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화이버라고 넘어가는데요. 다 같은 얘기로 쓰긴 하는데 화이버는 약간 틀립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타 메이커도 마찬가지 말을 할 건데 일단 빛을 이용하는 건 전부 다 광전 센서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이버 센서라고 하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화이버라는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이버 센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버 센서라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안에 소자가 화이버라는 소자를 사용을 해서 빛을 화이버를 증폭을 시켜서 빛을 내뿜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이버 센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버 센서를 왜 사용하냐면요. 일반 광전 센서가 사양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윗단계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떤 거를 보고 싶다라든가 티칭을 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든가 할 때는 화이버 센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버 센서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요. 화이버 센서는 이렇게 앰프라는 놈이 있습니다. 예, 화이버 앰프라는 거고요. 여기서 티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요 앞에 이제 화이버 헤드라고 저희가 평칭하고요. 화이버 헤드, 화이버 뭐 센서라고 하시는데 일단 앞에 거는 헤드라고 용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버 헤드를 삽입을 하고요. 뒤에는 전원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메이커들마다 틀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녹색이 현재 세팅된 그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1969라고 빨간 거는 현재 나오는 광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69를 넘으면 2005 이하면 온을 한다라는 기기의 약속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어떤 물체가 왔을 때 그 값이 이상이 되면 온을 하거나 오프를 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는 앰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값 표시, 그 다음에 감도 조절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다크온, 라이트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화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앰프는 여기 뭐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이제 줄로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앞단에 삽입을 어딘가에 이제 심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출한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협소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센서가 화이버 센서입니다. 그리고 뭐 화이버 센서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앰프 종류는 사실 몇 종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총 한 5종류가 되는데요. 화이버 헤드는요. 어떤 형상과 어떤 거리에 따라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약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화이버 헤드가 있는데요. 이건 메이커들과 제조사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 뭐 기역자냐, 디귿자냐, 아니면 Y자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사이드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어떤 그 사양 선정을 하실 때의 그런 취부 상황에 따라서 화이버 센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무궁무진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영업사원이라든가 제조사 쪽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이건 특주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양산 제품도 있지만 주문 생산도 많이 한다. 대신에 좀 납기가 길거나 코스터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업체에서 많이 쓰시는 제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근접이잖아요. 근접. 가까웠을 때의 어떤 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접은 뭐가 틀리냐?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자기장의 성질을 내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왔을 때 신호를 주는 그런 센서를 저희가 근접 센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국산 메이커든 아니면 해외 메이커든 이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왜 많이 쓰냐면 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일단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렴한 편이고요. 보통 화이버 센서라든가 변이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넘어가지만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몇천 원부터 뭐 몇만 원 이하. 조금 비싼 거는 뭐 특수하게 이제 어떤 용광로라든가 어떤 이런 그 포스코 같은 이런 데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 근접 센서를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전자 이 장비를 취급하는 IT 관련, 액정 관련하는 반도체 관련 이런 데서는 일반 근접 센서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렴하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가 할 게 없고 그다음에 취급 사항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접 센서도요. 이 앞에 모양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지만요. 네모난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강하다. 그다음에 반복 정비도가 높다. 그다음에 뭐 긴 수명입니다. 솔직히 뭐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뭐 몇십 년도 간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까 말씀 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접 센서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실드와 비실드로 나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근접 센서 쓰실 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머리 쪽이 머리 모양이요. 요렇게 그 비실드 타입인 쪽이 검출력이 너무 긴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타입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냥 아니면 그냥 실드 처리로 요렇게 그냥 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주위 환경이 금속의 영향을 그러니까 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주위 환경이 어떤 자기장을 띠는 성질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비실드 타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검출할 부분만 검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다른 데서 자기장이 오면은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실드 타입을 쓰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뭐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자기장을 띠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또 펜텍에서 또 많이 쓰시는 게 또 이 압력 센서예요. 압력 센서는 요거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흡착이라든가 어떤 그 유압 관련돼 가지고 범위를 넘어갔을 때에 이제 온오프라는 그런 센서고요. 제일 많이 이제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용으로 많이 쓰시고요. 모든 거에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진공으로 뭐 흡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큐음을 빤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기를 주입한다거나 했을 때 현재 설정 값이 뭐 얼마다 했을 때 얼마 이상이 되면 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력 범위가 넘어가면 신호를 주는 센서가 바로 압력 센서입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사실은 뭐 유공압 전문 메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압력 센서는 나와 있는데요. 유공압 전문 메이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을 겁니다. 뭐 SMC라든가 피스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더 많은 센서가 있는데 저희는 요 압력 센서는 요 제품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타입이 주로 이제 저기 팹텍에서 쓰시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뭐 장점은 뭐 이런 부분들 뭐 고정밀도, 응답성이 좋다. 근데 뭐 고가다 하는데 지금은 압력 센서 사실 고가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일반 이런 아날로그식 타입보다는 조금 고가에 맞는데요. 지금은 워낙 이 코스트 다운도 많이 되어 있고 워낙 범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저렴하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압력 센서입니다. 그래서 뭐 흡착 확인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중에 흡착 확인해서 현재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설정 값이 마이너스 50이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기본적으로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 진공 상태에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반 압력 센서 대기업에 쓰는 그 제품들은 진공 상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진공용 압력 센서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취급은 안 하는데요. 진공상에는 굉장히 조건이 밀도라든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부품을 그 만약에 사용을 하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게 진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또 원압을 확인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크가 난 거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라이트 커튼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커튼 차이, 뭐 에어리어 센서, 뭐 혼돈하고 쓰시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이트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전 사양이 이제 엔드사에서 점점 높아지고요. 사람에 대한 인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률로요. 환경안전, 한국의 이제 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환경부 산하에서 이런 규제들을 이제 대기업에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이 협력업체, 즉 제조업체나 장비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요구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라이트 커튼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에어리어 센서하고 라이트 커튼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펜텍에서는 라이트 커튼은 안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어리어만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이제 뭐 왜 안전 라이트 커튼이라고 왜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아마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작업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대부분 기계에서 이제 뭐가가 사고가 터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이제 안전 쪽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끔 어떤 인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게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뭐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교육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기술과 시스템으로 좀 보증하는 안전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나와서 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설계 개념 보시면은 뭐 보통 보시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대폐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도어가 열렸는데 도어를 닫아야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고 방지 방안에 세운 안전한 기계의 설계를 위해서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기능을 보시면요, 많이 지금 도어 스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 스위치도 안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리미트 스위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캠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라이트 커튼이 왜 나왔냐고 보시면은 이 장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품번에다가 적용을 하는데요. 장애의 정도 S1, S2, 그다음에 뭐 배인 상처, 그다음에 뭐 S2 같은 중상, 그다음에 F 위험에 놓여진 빈도 및 시기. 그래서 F1을 뭐 적은 빈도부터 간헐적, 노출 시간이 짧다라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길고 사고 났을 때 중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P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P1 어느 조건 하에서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어서 타입 2와 타입 4로 나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붙인 게 아니고요. 다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 2와 타입 4가 있는데 현존하는 안전 카테고리의 제일 높은 등급은 안전 카테고리 타입 4입니다. 현재까지는 타입 4가 최고고요. 지금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규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6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안전 카테고리의 제일 높은 거는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카테고리에 2하고 4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센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라이트 커튼에 이제 동작이 나오는데요. 일반 에어리어 센서를 회로를 보시면요. 이 CPU가 있고 이 릴레이라는 거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회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커튼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CPU가 있는데 이 CPU를 감시하는 CPU를 내부 회로를 감시하는 또 하나의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지스터가 이 릴레이 같은 안전 릴레이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가 단락이 되거나 끊어졌을 때도 다른 하나는 살아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알람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리어는 한번 얘가 죽어버리면요. 알람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안 띄우는 거죠. 그런데 라이트 커튼은 서로 상호 감시를 하고 이런 상시 진단하기 때문에 이 상시 오프를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카테고리에
맞추는 규격을 따 있는 거고요. 뭐 요거는 계산식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S라고 해가지고 이런 계산식이 있대요. 그래서 뭐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리를 따져가지고 안전 거리를 계산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트 커튼이 이런 현상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은 이 감압식 매트 스위치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과형 센서를 옛날에는 이렇게 복수로요. 이거 일반 포토 센서거든요. 포토 센서를 양쪽으로 쭉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 손이 감지됐을 때에 오프를 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화재 위험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배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한 게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에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에어리어 센서라고 부르는 놈인데요. 그 에어리어 센서는 일반 포토 센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나의 광축과 광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에어리어 센서고요. 뭐 주된 특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비접촉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시공성, 아까 같이 이제 포토 센서를 쭉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뭐 이 면이죠. 이게 쭉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검출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전 방호 용도로 사용된 에어리어 센서를 일본 공역 규격에 적합한 것 교체가 진행되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라이트 커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 커튼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 커튼은 안전 방호 용도다. 에어리어 센서는 비안전 용도다. 그러니까 장비로 꾸미시는데 사람이 손을 넣었을 때 딱 해가지고 뭐 손이 과격한 얘기지만 손이 뭐 절단이 된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에어리어 센서를 추천을 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여기서는 단가 때문에 에어리어 센서를 쓰실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과연 빈도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라이트 커튼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왜 쓰시냐면 에어리어 센서가 가격이 코스트가 싸고 라이트 커튼은 그거에 비해서 단가가 두세 배 높기 때문에 라이트 커튼을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액정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라이트 커튼을 설치가 거의 의무화입니다. 약간 휴대폰 쪽은 아직까지도 이 에어리어 센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쪽은 뭐 에어리어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액정 쪽은 이 대형이라든가 이런 정밀 쪽은 전부 다 이 라이트 커튼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휴대폰 쪽은 이 에어리어를 쓰긴 하는데 점점 이제 엔드사 쪽에서도 그 안전에 대한 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라이트 커튼으로 지금은 다 뭐 사양에 넣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차이점은 잠깐 나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출거리, 뭐 광축 피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라이트 커튼 선정을 하실 때 내가 검출하는 거리가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서 라이트 커튼은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데 일단 깁니다. 에어리어 센서는 한 5m, 검출거리 7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축이 못 날아가요. 그런데 라이트 커튼은 보통 15m 배로 나가죠. 그리고 긴 거는 30m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저 끝까지 이 막대기 하나로 전부 다 이 안을 그러니까 다 침입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에 어떤 로봇이 움직이다거나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설치를 해버리면 사람이 침입한다거나 뭐가 물체가 들어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커튼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하실 때 기준은요, 검출 거리, 그 다음에 광축 피치. 피치라는 말은 에어리어도 같은 말을 쓰는데요. 광축과 광축 사이에 이거를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치가 우리는 20mm가 필요해요. 우리는 40mm가 필요해요. 그럼 40mm면 넓겠죠. 20mm면 좁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5mm 피치 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축과 광축 간의 거리를 광축 피치라고 합니다. 광축수 이거는 이제 높이하고 관계되겠죠. 광축수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 핸드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600mm, 한 500mm 정도, 500mm 이내로 500mm 이내로 사용하시고요. 이 대형 액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1m 50, 2m, 심지어는 3m까지도 이 높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막대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전 거리와 그 다음에 타입 2냐, 타입 4냐라고 씁니다. 타입 2하고 타입 4는 아까 그 차이인데요. 타입 2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입 4는 타입 2를 만족을 다 하겠지만
타입 2는 결국에는 조금만 더 규격이 사양서가 올라가 버리면 타입 2는 다시 타입 4로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하실 때 타입 4를 선정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광축 피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광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수광기가 있고 뒤에 이제 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최소 검출 물체가 20mm 피치 이내에 전부 다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어리어 면을 전부 다 얘가 막고 있겠죠. 그래서 막고 있어서 어떤 침입이 있을 때 검출하는 제품이 라이트 커튼 에어리어다. 에어리어는 그런데 비안전 용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센서가 쭉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40mm 피치. 이거는 이제 제조 메이커마다 약간 틀립니다. 피치 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5mm, 20mm, 40mm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메이커들, 제조 메이커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일단 다만 공통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 커튼 같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침입을 감지한다. 하지만 기계는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릴레이를 꾸민다거나 PLC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은 라이트 커튼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비교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어리어, 라이트 커튼. 이 프레스 안전은 제일 센 규격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프레스를 취급하는 이 메이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라이트 커튼보다 더 나은, 좀 더 강력한, 좀 높은 규격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레스라는 게 저희 생각하시 그 프레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쿵쿵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압착을 한다거나 있을 때 이 굉장한 그게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프레스 안전 라이트 커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서 이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센서는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커튼, 프레스, 라이트 커튼. 그래서 이렇게 검출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인체인데 난 무조건 에어리어를 안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때 다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거는 저희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라인업이죠. 라인업이고요. 이 라이트 커튼은 기능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 제품 장점이니까 이거는 좀 빼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라이트 커튼 같은 경우는 MPN, PNP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에어리어는 보통 MPN 출력 따로, PNP 출력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PNP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MPN을 쓰다가도 PNP로 다시 꾸며야 돼요. 근데 라이트 커튼은 요 이 제품에서 변환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MPN 출력 썼다가 나중에 PNP 출력을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알람 내용, 에러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쭉 뜹니다. 여기에. 그래서 6번이 떴다. 출력 이런 배선이 오류다. 그래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에어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는 거.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도 다른 제조 메이커들 라이트 커튼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광축이라는 게 A, B, C, D 이렇게 다 있는데 표시들이 다 뜹니다. 불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얘가 이제 온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축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에 있죠? 아까 면을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미팅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트 커튼, 에어리는 안 됩니다. 근데 미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라이트 커튼은 배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제 컨베이어를 타고 바디를 생산하는데 이 바디가 어느 정도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데 얘는 계속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광축이 예를 들어서 한 2m짜리에 80광축, 90광축짜리 있는데 보디 높이를 계산을 하니까 60광축까지는 막아줘야 얘가 흘러가고 위는 그냥 라이트 커튼 기능을 하게끔 놔둬야 생산성에 차질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배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디가 50피치까지가 높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생산성에는 차질이 없게끔 하는 경우도 이런 라이트 커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지금 센서 출력이 나가죠. 그래서 이 AGV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센서들은 계속 감지를 하고 있고요. 오버라이딩도 있고, 블래킹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라이트 커튼을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걸 어플리케이션 해야 된다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건 저희 제품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커튼,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조 쪽인 텐데, 뭐 가공은 다 여기서 대부분 많이 가공업체에서 하시니까요. 이런 브라켓은 어떤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제조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상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트 커튼 경우는 기본적으로 12심, 그다음에 뭐 16심, 뭐 적어도 8심 이런 케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일단 요게 라이트 커튼이고요. 나중에 그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희 연락처 다 알고 저희가 뭐 메일이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뭐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저기 이제 그 가운데 정도 보시면 이따가 좀 시연을 해드릴 건데, 요거는 저희가 경화기입니다. UV 경화기요. 펜텍에서도 많이 쓰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좀 죄송한데 뭐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화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는 UV 경화기는 자외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품 라인업, 제조사들마다 라인업이 약간 틀리긴 한데, 보통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LED 경화기냐, 램프 경화기냐, 요 두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LED 경화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LED 같은 경우는 LED 칩 소자를 사용하는 경화기를 LED 경화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산업용에서 쓰시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뭐 기초적으로 아시는 부분일 건데, X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외선을 쓰는 게 UVC-BA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UVC-B 같은 경우는 파장대가 자외선 빛이 약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 화장실 소독할 때 보면은 그 손 파란 색깔, 그 다음에 그 네일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매니큐어 했을 때 그런 것들, 그거 전부 다 자외선으로 이용하는데 파장대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계에서 쓰는 용도는요, UVA 파장을 쓰는데, 이 A 파장은 어디서부터냐? 300나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A 파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UV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체에 자기 접촉을 하거나 오랫동안 본다거나 피부에 닿으면 안 좋겠죠. 고파장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시광,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나눠갑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쓰시는 거는 UVA 파장이고 대부분 300나노 이상, 그 다음에 400,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300부터 420나노까지를 경화기로, LED 경화기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 칩을 만드는 메이커, 아마 들으셨을 건데 참고인데, 그 니찌야, 일본의 니찌야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파나소닉도 이제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니찌야 꽤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칩 성능에 따라서 이 좌우를 합니다. 수명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이제 뭐 이런 그 칩 메이커에서 만드는 파장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제 파장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쓰는 거는, 산업용에 쓰는 거는 UVA 파장만 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LED라는 건 이건요, 이거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자외선을 합니다. 반드시 이 본드라는 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본드, 수지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수지를 이용해서 어떤 표면에 워크를 대고요. 저희가 이제 펜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니까, 카메라 모듈 같은 거 보시면은, 모듈 보시면은 위에 배럴 부분, 렌즈 부분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접합을 하실 때 보면은 아마 본드를 바르실 겁니다. 본드를 바르신 다음에 그 본드가 다 자연경화가 돼요. 산소랑 만나면 자연경화가 되는데, 자연경화 할 때까지 쳐다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경화를 시키는 이 용도로 쓰는 부품이 바로 자외선 경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내보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화 합성이 일어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게 그 목적으로 쓰는 게 자외선 경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저희 제품이지만 다른 메이커 다 마찬가지입니다. LED 타입과 램프 타입 있습니다. LED 타입은 말씀드렸듯이 LED 칩을 사용하는 거고요. 칩도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일반적인 스팟 타입이 있고, 이 라인, 요즘에는 대면적을 빠른 시간에 경화를 하기 때문에 이 면으로 경화시키는 경화기를 많이 찾습니다. 특히 액정 쪽에, 디스플레이 쪽 가보면요, 원판이 뭐 2000 바이 2000, 뭐 1800, 1800 이런 거 큰 거를 경화를 시킬 거면, 이 스팟으로 이 조그만 뭐 10파이짜리, 5파이짜리 스팟으로는 언제, 어느 천년에 경화를 하겠습니까? 합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경화를 시키는데요. 이 LED 타입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만 하게 되면요,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LED도 이 전기가 와가지고 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일반적으로 LED 칩이 한두 개 들어갔으면 따뜻한 상온인데 라인으로 몇백 개씩 마운팅을 해가지고 하면요, 열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LED 칩은 이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열에 만약에 그 노출이 많이 됐으면 LED가 이제 손상이 가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라인 타입 같은 경우는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습니다. 공냉식은 면적이 있지만 그렇게 긴 면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쿨링을 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면적 같은 경우는 이런 순행식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m 내지 3m, 5m라는 대면적의 이 경화를 할 때 이런 헤드에다가 별도의 칠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물을 쏴줘가지고 경화시키는 방법, 쿨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메이커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LED 타입엔 두 가지가 있다. 스팟이냐, 라인이냐. 자, 그 다음에 램프 타입입니다. 램프는 뭐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램프 타입이라고 하는데, 램프는 안에 이 램프 컨트롤러인데요. 램프는 안에 저희가 수은 있죠, 수은이라는 열 반응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에 전기를 가해서 얘가 복합적인 어떤 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쏴주는 방식이 램프 방식입니다. LED하고 틀립니다. LED 칩에는 들어가는데 이거는 램프 방식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몇 개 안 나왔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LED 타입과 램프 타입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데, 램프는요, 이 파장대가 저희가 여긴 설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LED 타입은요, 365 파장, 385 파장, 405 파장, 420 파장, 칩이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펜텍에서 쓰시는 거는 보통 365 파장대를 쓰십니다. 왜? 본드가 365고요. 365에 굳게끔 본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 파장의 본드를 가졌는데 내가 405 파장이다, 고파장이다 해가지고 쏴버리면요, 얘가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 LED 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램프 타입은요, 제가 말씀드린 수은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램프 타입은요, LED 칩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 파장이 일어납니다. 즉 뭐냐면 290나노부터 400나노까지 파장대가 열반응 때문에 다 나옵니다. 즉 뭐냐면 본드가 어떤 본드냐고 하더라도 뭐든지 다 경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파장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290나노부터 400나노까지 막 나옵니다. 물론 주력 파장은 따로 있겠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램프 타입도 까놓고 보면은 295부터 400 나노 사이에 365부터 390 파장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LED 썼는데 경화가 안 됐다가 램프 쓰면은 경화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경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본드의 파장대의 본드를 경화를 다 시킨다. 그래서 램프 타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램프 타입은 열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수은이라는 램프가 보통 50만원, 7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갈아야 됩니다. 왜 갈아야 되냐면 수명하고 관계 있는데요. LED 칩은 보통 2만 시간을 견딥니다. 2만 시간입니다. 2만 시간이면 보통 계산하면 한 2.8년 나오거든요. 3년 좀 안 됩니다. 근데 램프 타입 같은 경우는 1000시간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수은이 1000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1000시간마다 메인테넌스 비용으로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틀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은이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처리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인데 이게 이제 특수한 가이드거든요. 화이버라고 되어 있는 가이드인데 석영 같은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듈 같은데 특히 이제 조그만 그런 부품들은요, 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 부분에 특히. 그래서 이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LED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화기는 사실 그게 다고요. 앞에 어떤 헤드 모양, 그 다음에 어떤 그 면적을 경화에 따라서 이 앞에 부분이 헤드 부분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러면 2.46. 보기 같은 걸 보셔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라인 변이 센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측정값을 갖다가 지금 이거는 점 하나만 표시해도 되지만 이건 라인으로 측정을 해요. 이게 몇 밀리죠? 10조? 이거 12.5. 12.5밖에 안 나와 또 여기가.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치수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 폭만큼은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급반디 조항수들이 이쪽 예전에 SMT 치고 나면은 비전 검사할 때도 이런 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리가 들렸나 안 들렸나, 거기에
지금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 벽에 솔더리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이걸로 지금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최저값을 이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으로 이제 8.7.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께 측정은 이거 하나만 가능하지만 뭐 점만 본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런 약간 그 굴곡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걸로 보는 거예요. 라인 센서로 라인 변이 센서라고 보통 하지. 뭐 설계팀도 좀 잘하고 있겠지만 과장님, 부장님들은 돼지국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 센서 같은 경우는 뭐 다 일반적인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세팅 값이 이제 유리 기판 검출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확산 반사 타입도 이제 유리는 검출이 안 되시고요. 저기 뒤에 가시면 있겠지만 이제 특수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넣어 보시면은 파이버는 이제 감도로 이제 변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더라도 앰프 내장 포트 센서는 이제 유리 기판이 검출이 안 되세요. 유리 기판 얼마큼 이제 정확하게 검출을 하는 건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정 반사 타입, 아니면 이런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유리 기판을 잘 좀 검출을 하실 수가 있죠. 얘도 센서고 밑에 있는 것도 네, 센서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멀리에서 이쪽 미러만 이거 사용을 보는 보는 거고요. 네. 얘는 뭐예요, 재질이? 지금 얘가 쏘고 있는 거 얘는 뭐예요? 아, 미러입니다. 일반 측정용 미러. 이거 요즘 시중에 이제 스티커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러가. 아, 이게 그 미러 반사 타입이에요? 네, 미러가. 그럼 얘를 주문하면 얘랑 같이 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부속품 미러가 여기 달려 먹고 있고요. 네, 여기 붙어 있는 건 테이프시고요. 네, 보통은 여기는 원래는 이게 다른 테이프. 네, 나사로 조이는 용도가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투성한 게 이거는 반사형이고요. 얘도 반사형. 전부 반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반사형이 제일 좀 검출이 잘 되세요. 이게 원리적으로도 그게 참 보통 이 글라스나 이런 재질은 한정 반사형이라는 걸 쓰셔야지만 검출하시는데 에러가 별로 없어요. 일반 반사형은 이제 그 받는 각도가 이게 반사량이 가능하면 보통 서브도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 한정 반사형은 이렇게 V자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검출을 하거든요. 이 글라스 같은 경우는 검출할 때 에러가 들치시는 게 많으요 보통 저희가 글라스나 이런 검출하실 때는 한정 반사형을 추천해드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센서도 검출하실 때는 그냥 반사형으로 추천해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반사형이고 이런 것도 이제 밀러 반사형이고요. 이거는 그냥 확산 반사형. 이것도 이제 어쨌든 지금 이것도 확산 반사형, 그다음에 이건 한정 반사형이라고 이제 글라스나 이런 글라스 네, 잡을 때 이제 쓰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당연히 다 했죠. 칼좀 투입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글라스를 검출할 때 이렇게 측면에서 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이제 검출하는 걸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얇게 바닥에다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지나갔을 때 있다 없다 이런 검출하실 때 쓸 수 있어요. 밀러 반사형, 수가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밀러 반사형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반사형,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라스나 뭐 이런 한정 반사형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선정을 해드리죠. 그럼 이 한정 반사 같은 경우는 글라스를 하는데 다른 그냥 일반 표면 물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가능하죠. 이게 좀 더 비싼 거거든요. 금액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어느 게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자, 그 워낙 검출한 물체에 따라서 하는 거랑 사실 댄스를 선정하시는 게 약간 좀 틀려지긴 하실 거예요. 제일 좋으신 게 뭐 장비에다가 투수경을 다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워크가 지나갈 때 검출할 수 있으면 투수경이 100% 무조건 다 잡으시고요. 반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지나가는데 살짝 틀어지면은 반사를 맞았을 때 맞고서 이게 좋아지는데 맞고서 바깥으로 휘어나가기 때문에 에러가 칠 연도가 있어요. 이럴 때는 투수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투성함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투수형이 치부하는 거 개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밀러 반사형. 한쪽에는 치부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미르만 안 좋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움직여도 상관없는 게 이 밀러에 맞고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건데 가려지니까 들어오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잡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밀러 반사형도 이게 제품이 재질이 뭐 경면체라든가 아니면 서스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맞고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질을 안에 설정값 같은 걸 맞춰야 돼가지고 괜히 좀 태울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항상 이걸 할 때는 뒤에 뭐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시는 이게 지금 무구에 본드 발랐는데요. 여기 지금 말랑말랑한 액체 상태인데 이걸 다 고정해서 세트를 한 5초만 경화시키면은 딱딱하게 이제 바로 좀 전에 되게 좋은 게 이제 눈이 안 좋아요. 예, 원래 보안기 쓰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빼봐. 원래는 좀 더 가까이서 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화이버 앰프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현재치. 현재 이제 아마 헤드가 어디가 있냐? 헤드 여기가. 헤드가 여기 보시면 물체가 지금 126, 127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 근데 방향이 내가 6096 이상이 되면 온을 해라.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빨간색이면 9999 바뀌잖아요. 근데 거리에 따라서 광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화이버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 포토 센서지만 물체가 어느 거리에서 여기 보시면 레이저 스팟이 보이는데 이런 물체들이 봤을 때 얘가 물체가 있다, 없다를 감지하는 거죠. 단순하죠. 그런데 얘는 온오프밖에 안 되고 화이버는 앰프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광량이 오면 온을 해라 라는 게 화이버 앰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거리라든가 파워 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절을 다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수과양 센서. 얘는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뭔가가 물체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감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불이 왔냐 안 왔냐, 저 물체가 왔냐 안 왔냐. 그러니까 이게 안정등하고 빨간색 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차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제품이 안 좋거나 오작동이 생긴 경우는 이 빨간 불이 파르르 떱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 밀도와 밀접할 관계가 있는데 제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지? 이거 반응할 때 응답시간 같은 거는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 응답이 빠르면 더 비싸. 빠르면 더 좋죠. 좀 비싼 건 아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많이 차요. 네, 많이 차요. 그리고 물체가 가깝게 되는데 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이상은 검출이 안 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뭐 100mm 이내다 이렇게 돼요. 같은 제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물체가 조그만 이 워크를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무빙을 하면서 지금 여기 다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저 나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그만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사양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최소 물체 거리를 갖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데 그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리지만 이 더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응답 속도를 확인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걸 이제 모터 회전수를 좀 빨리 해가지고 돌리면은 막 뜁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체가 들어왔을 때의 입광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다 같습니다. 이 형상이 보시면 다 틀려요. 컨베어에 적합한 놈이냐, 만약에 펜텍에서 같은 이런 타입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만 손톱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컨베어에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이거는 나사 타입인데 이거는 씹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치부에 하냐 안 하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